오늘은 오전 시간이에요. 지금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친구가 와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와플을 한번 구워봤습니다. 커피에 식어도 맛있다. 안녕하세요, 시네리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좀 영상을 찍고 편집도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없던 두통이 생기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니까 뭐 영상 당연히 못 찍고 화면 보면서 편집하는 것도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왕 머리도 아프고 쉴 겸 그냥 푹 쉬자 해가지고 애들 잘 때 같이 자기도 하고, 뭐 애들 재워놓고도 잠이 안 온다 싶을 때에는 이제 드라마 몰아보기를 했어요. 제가 제가 드라마 보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세요? 남자분들은 드라마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신랑도 드라마 보는 거를 안 좋아하진 않지만 예능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신랑은. 물론 저도 예능 좋아합니다. 어쨌든 너 예능 볼래, 드라마 볼래 이러면은 저는 무조건 드라마 보는 사람이거든. 근데 예능보다는 약간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귀여운 여성이신 분들은 대부분 드라마 다 좋아하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판타지 섞인 로코물도 정말 좋아하고, 당연히 멜로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뭐 있죠? 드라마 장르가? 와, 밖에 공사 중인가 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쨌든 공포, 스릴러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뭐 안 보는 게 없네 사실.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직도 좀 들리긴 하는데 죄송하지만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좀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디까지 했더라? 공포, 스릴러 이런 것도 당연히 좋아하고, 완전 어렸을 때는 사극도 좋아했어요. 안 좋아한 게 뭐야 진짜. 사극도 좋아하고, 가끔 이제 또 TV 보다가 휴먼 다큐 드라마 같은 것도 하면은 또 그런 것도 찾아봐. TV 딱 켰을 때 좀 뭐 하나 봤다 싶으면 그거를 이제 끝까지 보는 스타일. 우리 신랑은 좀 그렇게 막 이렇게 돌려서 봐요. TV 프로그램을 뭐 하나 같이 보고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빠져든다 싶으면은 프로그램 딴 데로 돌려버려.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이제 또 그거 신랑이 틀어놓은 거를 또 이렇게 봐요, 같이. 그러다가 또 빠져든다 싶으면 또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요? 진짜 같이 TV 못 보겠어. 아, 정말 승질나요, 여러분. 진짜 보고 있는데 돌려봐.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도 이제 TV에서도 나오고 핸드폰 어플에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TV 보고 있으면 저는 가급적 이제 태블릿을 사용해서 TV를 보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드라마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산후조리원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보게 됐는데, 저같이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보신 여성분이시라면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 그 드라마 보시면. 저도 보면서 이제 조리원에 있었던 시절이 또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드라마이니까 약간 과장되고 부풀려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엄지원 씨가 출산하는 장면을 딱 보고 정말 너무 리얼하게 잘 표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출산하는 장면을 정말 잘 살리셔서 표현을 정말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출산을 한 2번 정도 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맞이한 실전 출산의 제1기는 바로 굴욕기였다. 간장하실게요. 10분 정도 참았다가 화장실 가시면 돼요. 네, 10분쯤이야 뭐. 껌이... 와씨 뭐야? 수시로 쑤셔지고 뽑히고 깎이는 극강의 굴욕. 얼마 지나지 않아 출산은 제2기 짐승기에 돌입했다. 네 호흡 끊어놓기 전에 당장 무통 가져와. 무통! 알았어. 니들 여기서 컨퍼런스 열었냐? 응? 당장 무통 가지고 오라고 이 십자껏!
대환장 파티기로 돌입한다. 무통 좀 사주세요.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예? 아니야, 이 악물면 이빨 다 깨져요. 하지마. 입 벌리고. 헤이. 뭐가 이렇게 빨갛지? 너무 이쁘다. 예쁜 건가? 엄지훈 씨는 미혼 아니었어요? 미혼이었던 것 같은데? 엄지훈 씨 결혼하셨구나. 세상에, 나 진짜 몰랐어. 세상에. 아, 결혼하셨구나. 혹시 출산도 하셨나? 어쨌거나 저는 미혼인 줄 알았는데 미혼인데 이렇게 출산 장면을 리얼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셨구나. 몰랐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곳은 바깥 세상과 질서가 완전 달라요. 뭐 엄마의 나이, 경력, 학벌 여기에선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1등 칸 꼬리칸이요? 1등 칸에 탑승한 엄마들은 모성이 입증된 엄마들이에요. 아이를 여러 명 낳아 오랜 기간 육아에 묶여 있었거나 자연주의 출산으로 생으로 진통을 겪고 아이를 만났거나 모유수유를 완모로 2년 했거나 뭐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을 부합하는 게 바로 사랑의 엄마죠. 꼬리칸은요? 꼬리칸은 기준이 뭐죠? 초산산모이거나 젖이었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워킹맘이거나요. 뭐야, 콕 집어서 나잖아요. 엄마 세계에선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죠. 엄마들은 다 정보 싸움인데 꼬릭한 사람들은 가진 정보가 없거든요. 1등 칸, 꼬리 칸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럼 어쨌든 모유수유 1년 했고 애들도 둘이고 그러면 이제 꼬리 칸은 면한 거네 내가. 그쵸? 이렇게 이제 조리원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정말 내 이름보다는 아기들 태명을 불러가면서 이제 누구 딱풀이 엄마, 뭐 사랑의 엄마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북돌이 엄마였어요. 북돌이 엄마, 산이 엄마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 무슨 일을 했건 내 이름이 뭐건 이거는 정말 나중에 좀 얘기를 하다가 친해지는 엄마들 사이에서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지. 어느 병원에서 왔냐? 제왕절개했냐? 아니면 자연분만 했냐? 그리고 또 뭐 첫째냐 둘째냐 이런 거 먼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들과 이제 공감대 형성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모유수유나 뭐 아기 케어 하는 거에 있어서 초산보다는 당연히 둘째 셋째 낳은 엄마들이 그런 모유수유 같은 것도 당연히 더 잘하는 거고, 당연한 건 아니다. 솔직히 둘째 셋째 있는 엄마들도 모유수유 어려워해요. 모유수유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정말. 이 언니가 모유를 주든 분유를 주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도 난리인 거예요? 그건 이 언니가 선택할 문제잖아요. 조리원 가가지고 엄마들이 뭐 모유수유를 꼭 해야 된다, 분유는 나쁜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해요. 그거는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닐까? 물론 모유수유 전문인 뭐 산후조리원 뭐 이런 데 갔으면 모유수유를 하라고 권장을 많이 하시기도 하신대요. 조리원을 가게 되면 모유수유는 대부분 많이들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죠. 분유파, 모유파 약간 이런 대립이 있잖아요. 근데 막 모유수유가 안 돼서 좀 우울해하고 이런 산모들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분유를 먹인다고 해서 저 엄마는 진짜 나쁜 엄마야 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은 실제로 없단 얘기죠. 진짜 아이를 낳고 키워본 엄마라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분유도 요즘에 엄청 잘 나와. 첫째는 제가 이제 1년 동안 모유수유를 했거든요. 둘째는 분유 먹였어요. 모유수유를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둘째가 황달이었어. 모유를 먹이면은 황달 수치가 좀 올라간대요. 그래서 모유를 끊어보라고 해가지고 모유수유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물리고 하다 보니까 모유가 이제 잘 안 나오는 거지. 엄지원님이 이제 유축하면서 이러잖아. 아, 또 간식이네 이러잖아요. 애기한테 직수를 잘 안 하고 유축도 이렇게 잘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조리원 퇴실하고 집에 왔을 때는 모유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는 빽빽 울어대지 모유는 안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분유를 먹여야죠. 이제 박화선님이 초반에는 되게 얄밉게 나오더라고요. 저 엄마 뭐야, 내가 진짜 실제로 저런 엄마랑 얘기했으면 진짜 너무 짜증날 것 같아. 캐릭터를 보니까 보면 볼수록 되게 짜네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은 되게 바쁜 사람, 유명인이야. 그래서 독박 육아를 분명히 했을 거고, 아들 쌍둥이야. 와, 진짜 아들 쌍둥이인 것도 모자라서 막내 아기까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응?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저는 3살 터울인데도 불구하고 좀 아들 둘이다 보니까 정말 뚜껑이 확 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근데 아들 쌍둥이? 거기에 신생아까지 있어? 와, 모유수유도 쌍둥이를 2년 동안 했다고 하잖아. 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박수 쳐줘야 돼. 쌍둥이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모유수유 못해요, 여러분. 대부분 이제 한 명 모유 주면은 한 명은 분유 타임 주고, 그 다음 텀에 이제 또 바꿔가면서 한 명은 모유 주고 한 명은 분유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혼합을 하던지 그런단 말이야. 어떻게 양쪽 다 물려요? 양쪽 다 물리는 엄마들도 있긴 있어. 그러니까 쌍둥이 키우는 엄마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캐릭터상 이제 경제력도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사람도 부리고 뭐 베이비시터 분들도 부려가면서 아이를 케어했겠죠. 근데 어쨌거나 아들 쌍둥이를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한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출산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기 낳기 전부터 우리 신랑이 하던 얘기가, 너는 꼭 자연분만 해야 돼. 너는 모유수유 꼭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데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여러분, 그거는 솔직히 낳을 때 돼서 의사가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너 자연분만해, 너는 제왕절개 해야 돼, 자연분만 해야 돼, 이걸 왜 남자들이, 그리고 왜 강요하시는 시댁도 많잖아요.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이날이 좋다더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주신다거나. 근데 여러분, 수술보다는 자연분만이 좋고 분유보다는 모유수유가 좋은 거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정말로 자연분만이 더 좋은 걸까요? 물론 저는 이제 둘 다 자연분만을 했고 수술을 안 해봤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첫째 때 제가 힘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헉소리가 난 거야. 양수 터진 소린가 긴가민가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있잖아요, 힘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밑에가 찢어진 거야. 그때 당시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조리원 퇴실하고 집에 오고 한 달 정도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되게 안 낫더라고요. 자연분만 했으니까 둘째도 자연분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다니던 병원이 이제 분만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옮겨야 했는데, 옮길 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시하게 여겼던 게 잘 꼬매는 사람. 후처치 잘하는 선생님을 골랐어요. 안 아프게 잘 꼬매시는 선생님을 찾아서 제가 병원에 간 거예요. 첫째 때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내 담당 선생님이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처치도 이제 다른 선생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되게 안 아팠어, 둘째 때는. 그러니까 둘째 때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너무 아기가 진행이 빨라가지고 빨리 나오느라 힘 한 번 주고 아기가 나온 거거든, 둘째가.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조금밖에 안 쨌다고 하셨어요, 꼬매실 때.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도 조금 염두해 두시고 병원을 고르세요.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출산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랑이 아기 낳는 거를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목숨 바쳐서 아기 낳는 거거든. 요즘에도 아기 낳다가 죽는 산모들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의술이 좋아지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기 낳는 게 그만큼 정말 내 몸이 많이 상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해도 약간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하신 분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아프지도 않대. 첫째 둘째 자연분만 했다가 셋째는 이제 여가여서 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왕절개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수유도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 애기 낳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유수유 하려면요, 음식 진짜 골고루 챙겨 먹어야 돼요.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뭐 밥만 먹나? 간식도 정말 2번, 아침 저녁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또 챙겨 먹어야 되고, 밥만 먹으면 무조건 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애기 직수로 물려야 되고, 애는 근데 처음에 빠는 힘이 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우유가 안 나오니까 막 울죠. 막 빽빽 울고, 또 유축도 해야 되지. 애기가 이제 안 먹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직수를 못했으면 이제 빼내야 이게 또 계속 이제 생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생아 케어를 하면서 밥 3끼 꼬박 챙겨 먹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얼마나 되겠어요?
집에 뭐 이모님이나 베이비시터 분이 계시면 몰라. 그러면은 좀 챙겨 먹을 수 있겠지. 내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내 둘째 때 조리원 딱 나오자마자 다음날이 우리 신랑이 일을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신랑 일 나가서 올 때까지 진짜 쫄쫄 굶었어요. 쫄쫄. 밥 먹을 새가 없어. 밥을 먹는다고 쳐도 이거는 뭐 밥을 먹는 게 아니죠. 밥을 먹고 있으면 애기가 울어. 그러니까 국에다가 이제 밥을 말아가지고 거의 마시는 거지. 마시는 수준. 조리원 천국이 왜 조리원 천국이라고 하겠어요? 때 되면 밥 줘, 빨래도 해줘, 애기도 씻겨주고, 애기도 봐줘. 나는 마사지 받고, 쉴 수 있고. 조리원에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조리원에서 푹 쉬세요. 푹 쉬세요. 저도 첫째 때는 솔직히 아기 낳고 뭐 어디 아프고 이런 거 없었거든. 근데 둘째 낳고 나서는 갑자기 걸어가다가 막 무릎이 삐끗삐끗하고 가만히 있다가도 이게 팔목이 시려요, 여러분. 거기 캐릭터 보니까 요미 엄마, 요미 엄마 캐릭터 너무 좋더라고. 오늘은 수유를 쉬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쭉 쉴 건데요. 쭉 분유 주세요. 아기에게는 모유가 좋아요. 특히 초유는 그럼 엄마한테는 뭐가 좋은 건데요? 원장님도 좀 조심해 주시겠어요? 네? 이런 사적인 얘기는 따로 해주세요. 다른 사람도 앞에서 일부러 기죽이시라는 게 아니면요. 요미 엄마. 제 이름은 이루다예요. 아시면서. 그런 죄책감 자극시켜서 엄마 구속하는 거 그거 진짜 구시대적이고 별로인 거 알죠? 분유 주면서 엄마도 행복하게 지내는 게 그게 왜 나쁜 건데요? 엄마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그쪽이 그런 거겠죠. 제가 양말 신고 모유 먹이고 머리 얌전하게 바꾸면 원장님 마음에 들까요? 원장님도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쌤. 더 죽겠어도 양말 신고 팔목 아대하고 이러라는 게 조리할 때는 조리해야 돼 진짜. 엄마들은 이제 병원 갈 시간도 없답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돼. 새벽에도 막 수유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는 그렇게까지 모유수유를 해야 되나 싶어요. 유축한 거 애기 먹이면 되니까. 저도 12시까지는 잠을 안 자고 12시까지 유축해가지고 애기한테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피곤하게 조리원이 사실 천국이지만은 않거든요. 정말 피곤해요. 유축하고 거기 있는 프로그램 막 쫓아다니면서 하고 뭐 그러려면 솔직히 쉬어도 쉬는 게 아니야. 물론 집에서 애기 보는 것보다는 천국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조리원에 있는 엄마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정말 쉴 수 있을 때 쉬세요. 푹 자세요, 제발. 조리원 친구들도 좀 사귀세요. 그리고 조리원 친구들 왜냐면 공감대 형성이 되는 엄마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제 만나고 대화도 하고 육아에 대한 뭐 정보도 얻고 그러다 보면은 내 힘든 시기를 좀 덜 힘들게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서로도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조리원 친구들이거든요. 이번 영상은 산후조리원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그리고 제가 겪었었던 출산과 모유 수유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담아서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또 24일부터 2단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안에만 있다 보면은 엄마들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거 좀 많이 보시고 스트레스를 좀 날릴 수 있는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거를 좀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푹 쉬면서 드라마 많이 봤어요. 또 못 보던 거 챙겨 보러 가야겠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